한 번쯤 이런 순간 있었을 거예요.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 버린 순간. 말을 꺼내고 나서야 우리가 '어우 이 타이밍은 아니었는데.' 좀 뒤늦게 깨닫는 그런 느낌?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막 예전 방식으로 반응해 버린 나를 발견했을 때, 그럴 때요. 그럴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. '아 내가 아직 적응이 안 됐나?' 아니면 '아 여기랑 안 맞는 건가?' 근데 오늘은 그 해석을 바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. 문제는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닐 수 있거든요. 문제는 오히려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온 이 반사작용일 가능성이 커요. 오래된 환경에서 너무 잘 작동해서 몸에 이 새겨진 자동 반응. 오늘은 새로운 환경에서 흔들릴 때 이 반사작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쓰느냐에 대한 얘기예요. 자,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왜 먼저 움직이게 되는지, 그 순간 우리 몸과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먼저 행동부터 할 때가 참 많죠. 말을 먼저 꺼내고 그러고 나서야 '아이고 지금은 아니었는데.' 라고 뒤늦게 깨닫던가, 아니면 결정을 섣불리 내려버리거나 침묵을 우리가 참지 못해서 말로 채워버리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. 이걸 성격이나 또 능력 문제로 단정짓기가 참 쉬워요.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오히려 문제는 자동 반응.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 압축된 문제 해결 루트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몸과 뇌는 이미 이 익숙한 환경에서 성공을 반복하도록 학습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'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 왔으니까.' 라는 루틴을 자동적으로 꺼내 쓰게 되는 거죠. 자,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들을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환경에서 잘 작동했던 반사작용이 나온 것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제 이 반사작용이 뭘까?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. 간단히 말하면 우리 뇌가 이 과거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성공했던 행동과 판단을 자동으로 꺼내 쓰는 습관이에요. 자,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첫째는 이 반복된 환경이 만든 판단 압축본, 예전에는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뇌는 판단 과정을 단순화하고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 판단을 그냥 꺼내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학습된 루트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. 자, 둘째는 성공 경험이 이 자동화한 위험 회피와 보상 경로. 자, 먼저 있었던 환경에서는 이 루트가 안전과 보상을 보장했죠. 자, 예를 들어,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 위험이 줄고, 또 침묵을 우리가 말로 채우면 신뢰를 얻는 시기였죠. 그래서 몸과 마음은 이 행동은 성공이라는 공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너무 빨리 끝내버린 상태. 우리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습관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지 않아도 결론을 아주 빨리 바로 내리곤 하죠. 자, 심지어 계획보다 실행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이런 자동 반응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충분히 쉽게 어긋나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 이런 습관과 반응은 과거 환경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새 환경에서는 혼란과 실수를 만들 수 있어요. 자, 그럼 왜 이렇게 반사작용이 새 환경에서는 흔들릴까요? 여기서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자, 첫째는 환경의 리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. 자, 예전에는 빠른 결단이 경쟁력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. 자,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행동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환경에서는
비공개해서 이 신호를 보내야 할 때도 있겠죠. 위계나 또 합의 구조도 달라졌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반응이 지금은 조금 좀 그 상황에서는 어색하거나 불필요하게 보일 수 있겠죠. 자, 둘째는 결정의 비용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. 과거에는 막 빠르게 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보 누락으로 오히려 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. 같은 행동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반사작용이 환경과 맞지 않아 혼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보상의 지연이 생겼기 때문이에요. 자, 예전에는 이 즉각적인 인정과 피드백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상황에서 결과가 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신호가 또 늦게 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동 반응을 반복하지만 보상이 없으니까 불안과 또 당혹감이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타이밍과 맥락이 달라졌을 뿐이에요. 자, 결론적으로 틀린 판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맥락이 어긋난 판단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내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반사작용 자체는 문제 해결 능력의 압축일 뿐이고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흔들리게 돼요, 우리가.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. 고치려고 들수록 더 흔들린다는 거죠. 그래서 답은 교정이 아니라 재활용이에요. 자, 그럼 반사작용을 재활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? 자, 첫 번째 단계는 이 반사작용이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가 뭐였는지 확인하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 빠른 결정을 내리던 이런 습관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위험을 좀 통제하기 위해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. 그리고 침묵을 채우는 습관은 이 상황, 이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주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행동이 여기서 맞냐, 틀리냐 그게 아니라 왜 이 행동이 생겼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.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제가 이 새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지 확인해 보기. 자, 만약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가 지금 이 환경에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면 반사작용을 버릴 필요는 없겠죠. 다만 조금 다르게 배치는 해야 돼요. 그래서 반대로 그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면 같은 반응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. 자, 결국 원래 목적과 지금 상황을 다시 연결해 보는 과정이에요. 세 번째 단계는 해결 방식을 새 환경에 맞게 변형하기. 자, 예전에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게 강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에너지를 빠른 질문을 던지는 쪽으로 바꿀 수 있겠죠. 강한 확신으로 신뢰를 얻던 이 환경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확신을 논리와 구조로 보여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.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침묵을 채우는 게 안전했다면 지금은 먼저 맥락과 목적을 설정을 한 뒤 그다음에 말을 꺼내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반사작용을 이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. 논리를 우리가 분리하고 다시 배치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죠.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능력 자체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행동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'내가 쓰는 방식이 달라졌구나.'라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. 새로운 환경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아무 반사작용도 없는 건 아니죠. 오히려 너무 많은 반사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전환기에 필요한 건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오래된 반사작용을 다시 좀 설계하는 그런 감각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원칙만 기억해도 이 불필요하게 당황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져요. 반사작용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다시 배치해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이제부터 반사작용이 튀어나올 때마다
이게 틀린 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이 새 환경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. 우리가 그렇게만 한 번씩 이렇게 멈추고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새 환경에서 훨씬 덜 흔들리게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. 반사작용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. 이 한 줄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.